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주말 사이에 엄청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미국 11월 경제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중요한 소식이죠. 두 번째,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 시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 후임이 윤곽에 드러났는데 우리가 당초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2월 2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화제의 분양이죠. 1000개 리뷰보자의 분양가 분석과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이 실수요자, 투자자 입장에서 청약을 해야 될지 체크를 드렸고요. 또한 지금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검단 제일풍경제 4차와 토사형 롯데캐슬 뉴엘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약자,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강도와 기간을 결정할 것이 11월 미국 경제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고 국채금리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상승으로 연결이 되겠죠. 반대로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미국 경제지표가 경기 호황과 그리고 물가 하락폭 둔화가 나타난다면 긴축의 장기화를 의미할 것이고 그것은 국채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거예요. 특히 11월 경제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10월 경제지표의 연속성이었죠. 자, 10월 경제지표 어떻게 나왔다? 경기 침체와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5% 가까이 갔다가 4.2%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자, 이것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인 흐름이냐? 11월, 12월 경제지표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12월 경제지표까지 본다면은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야, 이것이 지속성을 갖고 나타나는 거구나 해서 통화정책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12월이 시작되면 발표된 첫 지표 바로 미국 ISM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입니다.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가 매달 400개 이상 기업의 구매, 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결과가 46.7이 나왔습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이 나왔어요. 자, 시장 예측치 47.6보다 낮았습니다. 기준은 50이에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 미치면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데 위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용지수의 침체가 확인이 됐는데 45.8로 전월에 46.8보다 더 둔화가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고용이 침체가 일어나야 소비 부진으로 연결될 것이고 소비 부진이 나야 수요층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나면서 물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이런 고용 지표를 갖고 앞으로 물가의 선제 지표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 역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74.0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2.48%를 기록했네요. 자,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제 부진 우려. 두 번째, 미국 원유 시축이 증가.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추가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된 미국과 한국의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헤드라인 CPI에도 영향을 줄 건데 지금 헤드라인 CPI보다는 그런 CPI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또한 지난 금요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었죠. 자,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긍정적이나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 당연히 지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리스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신중한 거 어떻게 봐야 된다. 데이터의 지속성. 그래서 앞으로도 데이터 의존적인 디펜던트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소비와 생산 증가율은 금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채권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0까지 빠졌어요. 하루 만에 무려
14bp 0.14%포인트 낮아졌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2년물 국채금리도 4.55까지 떨어졌네요. 하루 만에 16pp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도 하루 만에 103.1까지 떨어졌네요. 자,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이제 10월 달에 4.9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2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국 채권금리도 추가로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담대 금리가 뭐 4.5, 4.6까지 최저금리가 올라갔다가 현재 일반 은행권에서는 4.3까지 떨어졌고 인터넷 은행에서는 4.0에서 4.1까지 맞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패드워치에 나온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5월 달에서 이제 3월 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총 5차례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 나온 경제지표에 따른 베팅이고요. 앞으로 12월 초에 많이 나올 경제지표 그리고 내년 1월에 나올 경제지표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아마 많이 스탠스가 바뀔 겁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도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을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요 경제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12월 5일 날 한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하는 수치는 농수산물과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에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근원물가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에 3.2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두 번째, 12월 6일 새벽에 진짜 중요한 PMI인 미국 비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전날에 52.8인데 이번에는 52로 예측을 하네요. 서비스업에서 좀 둔화 모습이 나타나야 고용 둔화, 물가 둔화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12월 6일 새벽에 졸트 채용 공고 건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전월에 955만 건인데 이번 달에 935만 건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8일 날 가장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전월에 15만 건에서 이번 달에 18만 건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망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에 따라서 채권 금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같은 날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전월에 4.1%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0%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신생아 특별공급의 시행일 확정입니다. 정부가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는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태아까지 포함해서요. 자, 뉴홈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소득 140% 이하고요. 뉴홈 기준 자산은 3.79억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뉴홈의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을 봤더니요. 나눔형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이 무려 35%나 되고요.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입니다. 나눔형은 뭔가요? 나중에 이제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의 30%를 정부가 공유하는 거고요. 선택형은 6년 정도 살다가 나중에 임대주택 살래, 분양주택 살래 선택하는 거예요. 분양주택 살 때 초기 분양가하고 그 당시 이제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대조죠. 일반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공공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는데 따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선반영하는 제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개각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토부 장관 후임에 박상우 전 LH 사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유원 전 건국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또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과연 박상우 전 LH 사장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우 전 LH 사장은 누구인가요? 일단 이분은 관료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27회,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에 20조 원의 이자 부담 부채를 감축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퇴임을 하게 돼요. 자, 2013년에 제일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LH의 부채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총 부채가 무려 141조 원이나 되네. 이때 왜 이렇게 LH의 부채가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서적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이 부채가 왜 늘어났냐? 신도시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사업으로 부채가 껑충 늘어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결과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요, 그 당시 무주택자한테 정말로 해자 중에 해자로 불렸었던 신도시 사업이었어요. 일단은 원가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서 분양가가 정말로 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 보금자리도요,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 분양이 됐어요. 미사 보금자리 주택은 국평 기준으로 3억 1천의 분양가가 책정됐었죠. 또한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정책 중에서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임대주택 중형면적 그리고 대형면적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공급했던 게 바로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었어요. 문제는 원가 수준의 분양가와 중산층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결국에는 LH 부채 증가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신도시 주택 공급 정책은 많이 바뀌게 됐죠. 먼저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초소형 면적 공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주택의 시작이에요. 신혼부부, 대학생, 그리고 고령자, 취약계층만 딱 빼가지고 초소형 면적 전용 39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절감에 큰 목적을 두었겠지만 현재도 공실 증가로 좀 이슈가 있는 논란이 많은 임대주택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행복주택은 폐지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말에 이제 통합 임대주택으로, 그래서 초소형 면적부터 중형 면적까지 공급하는 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통합 임대주택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이 바로 신도시 분양가 변화입니다. 원래는 이제 조성원가 연동제로 시행을 하다가 감정가격으로 바꿔요. LH가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LH가 매각 당시에 이제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한 토지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죠. 처음에는 중형 면적만 적용하다가 나중에는 소형 면적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도시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급하면 잘 안 팔리잖아요. 이때부터 신도시 아파트를 장기간 분할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분할 공급하게 되면 팔릴 때마다 잘 팔릴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도시 보면은 한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 동안 장기간 나눠서 공급하는 트렌드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업의 대규모 추진이 되고 있는 와중에 국토부 장관이 받게 되고, 그 국토부 장관이 LH 부채 감축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과연 3기 신도시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까요? 싸고 빠르게 공급될까요? 안 싸고 천천히 공급될까요? 자, 국토부 장관 이제 후임에 확정된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엄청난 소식이 많이 있었죠. 자,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 쇼킹 부동산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